안녕하십니까, 이실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긴급 영상이에요. 제목, 제발 좀 손가락 좀 조이지 마세요. 손가락 끈 좀. 네, 이 영상이에요. 네. 최근에 카페에서도 어떤 분이, 팀원분이 또 손가락 끈을 조여버렸다고, 그 좀 형태 좀 사카모토 글러브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팀의 형님분이 자기는 글러브 그렇게 쓰는 게 좋다고 남의 글러브를 이렇게 쪼아 놓으셨는데 공쳐요. 예. 제발 남의 글러브 쪼이지 마시고요. 본인 글러브들도 쪼이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쪼여져 있는 채로 와서 수리가 들어온, 가공이 들어온 글러브랑 이게 고등학교 선수애가 되게 물르죠. 되게 물러요. 미즈노 프로인데 쓰던 건데 이거 수리 들어온 거예요. 왜일까요? 이게 이렇게 되게 허우적대잖아요. 자, 근데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근데 왜 수리가 들어왔을까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릴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자기는 막는 스타일의 글러브실에서 부드러운 게 좋은데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부드러운데 무슨 막는 글러브가 돼요. 막는 글러브가 얇게 낑가서 물려야 되는데 부드러운 글러브는 내가 막는 게 아니라 쥐어 짜는 글러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글러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수리가 필요한 건지. 자, 그 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선수랑 이 글러브를 봤을 때 상담했던 내용 똑같이 알려드릴게요. 일단 손가락끈 보자고요. 자, 어때요? 다 쪼아놨어요. 그리고 끈을 매듭을 잘랐어요. 정작 본인은 이거 누가 한지를 몰라요. 레슨장 코치가 있는지 누가 했는지 본인은 모르겠대요. 근데 손가락을 이렇게 다 연결해서 벌어지지 않게 만들고 쪼았어요.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공이 안에서 다 돌아요. 못 잡혀요. 에이, 뭐 오비키 선수는 이게 다 쪼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자, 볼게요. 440 패턴이에요. 선수가 쓰던 거, 김지현 선수가. 이 정도 간격 다 나와요. 이 정도 나와야 내가 유기적으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잡히든 다 잡히고, 다 잡히는, 나중에 440편은 제가 또 찍어서 올릴 거예요. 다 잡히는 글러브. 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을 썼을 때 이게 같이 움직이기 힘들지만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기아 이영호 선수가 2009년도에 기아 우승할 때 썼던 글러브, 그 해 끝나고 저 줬다가 그 이듬해 자기 새 글러브가 길이 덜 들었다 다시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저 공방 오픈하고 나서 받았어요. 내 NC 코치 됐을 때. 형 창고에 있더라. 이거 형 쓰려면 가지려면 가져. 예. 거의 2년 가까이 쓴 글러브인데 손가락 간격 보세요. 이 정도 나와요. 예. 이 정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정도 나와요. 하나 정도. 제가 했던 거보다 조금 더 늘어났죠. 왜? 시간이 걸렸어. 시간이 들었으니까. 유기적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손가락을 모으고 공을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손가락을 벌리고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게 잡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잡는 게 좋으세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 오비키 선수처럼 손가락을 모은다라든가 아니 메이저리그에서 모으는 친구들 있어요. 이렇게 딱 쪼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본체가 중요한 거예요. 본체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 그리고 그렇게 딱 쪼아놨을 때 여기 힘을 받았을 때 딱 물릴 수 있는 틀이 나온 상태에서 이걸 쪼아서 힘을 받아서 그냥 이 틀로 낑가서 잡는 스타일이에요. 틀을 유지한 상태로. 그렇게 되는 글러브가 있고요. 안 되는 글러브가 있는데 여기가 힘이 그 정도로 생기려면 바닥이 충분히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리고 틀도 어느 정도 이게 가죽이 밀려나와서 틀이 어느 정도 변형이 돼야지만 그게 돼요. 그래서 오비키 선수 글러브도 보면 새 제품이랑 많이 틀린 모양이 나와요. 근데 그 선수가 이렇게 잡았을 때 공이 도는 게 보여요? 딱 물리잖아요. 그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공이 흐른다고 해서 이 글러브랑 이따가 쪼아 볼 거예요. 흐른다고. 그래도 이 친구는 쪼우진 않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계속 써왔잖아요. 쪼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자, 보자고요. 쪼여있는 애매한 상태에서 본체 틀이 제대로 안 잡혀있는데 공이 파샌다고 이걸 쪼우기 시작하면 이렇게 돌아요. 다. 롤링을 해도 돌아요. 물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를 끊어 볼게요. 네. 여기를 이거 어차피 새 끈 갈아줘야 돼. 왜? 이만큼밖에 매듭을 안 만들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늘리냐고요. 그래서 끈을 쪼으시고 싶으시면 쪼으세요. 제가 손가락 끈 간격 맞추는 거 영상 다 올려놨으니까. 대신에 자르지는 말고
쪼아 보시고 내가 한번 핸들링 해보시고 튄다 싶으면 다시 원상복귀 하면 돼요. 간격 맞추는 것도 다 영상 올려놨으니까. 저는 모든 얘기를 할 때 대안을 다 만들어드리고 해요. 이 상태에서 이거 다 풀러보자고요. 네, 풀렀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물론 본체 형태의 길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손가락부터 살려볼게요. 이게 붙어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모여서 마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방울 모양처럼 돼 있고 손가락이 부풀어 올라버리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1, 2, 1이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것만 풀는 상태에서 제가 인체의 신비 나온 것처럼 1, 2, 2, 1 만져볼게요. 그리고 손가락을 일자로 다 필게요. 네, 됐어요. 그럼 이제 잡혀요. 편안하게 잡혀요. 네. 분명히 튀든 글러브인데 힘 빼고 있으면 다 잡혀요. 네. 잘 잡히는 글러브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를 제가 일자로 맞췄을 뿐이에요. 왜? 이게 자유롭잖아요. 그럼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잡으면 벽에다 잡으면 치는 것도 잡혀요. 안 빠지잖아요. 그럼 옮기면 옮겨지죠. 그럼 롤링 백핸드 물었어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놔. 잡어. 네. 놔. 잡어. 네. 안 빠져요. 제가 그래서 트레이닝 글러브를 두 종류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웹이 달려있는 트레이닝 글러브랑 손가락 다 이거 없애고 그 막 손 꺾어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웹이 없고 손가락 4개만 연결한 트레이닝 글러브. 제가 그래서 트레이닝 글러브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810 패턴이에요. 제가 조만간 이 이벤트에서 올릴 거고 810 패턴 설명할 때 이걸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길들여진 거라.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본체 가공 다 끝난 거예요. 잡히고 여기도 다 잡혀요. 다 잡히는 글러브죠. 그럼 이 상태에서 놓으면 다 물리고 네, 다 잡히고 편하게 내가 뭘 하든 이렇게도 잡혀요. 다 롤링 다 물려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 그럼 똑같이 해보자고요. 손가락이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잡아도 네, 다 잡혀요. 이렇게 또 와도 뺄 수 있고 칠 수 있고 다 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손가락을 한번 모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대로 낄 필요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 4개 손가락만 제가 붙여서 쪼아볼게요. 얘는 더군다나 마타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껴서 쪼아볼게요. 자, 손가락 하나 되게 쪼고 있죠? 누가 봐도 이거는 답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꼈죠? 마지막 4번째 손가락까지 제가 모을게요. 웹 간격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처음 영상에 초창기 올릴 때 제가 손가락 간격을 얘기했어. 아이고 이거 또 습관대로 또 이렇게 껴버렸네. 네, 습관대로 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쪼여져 있죠. 손가락 4개가 다 붙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입수부도 풀려져 있어서 잘 조작이 되는데 안에서 이렇게 덜그럭거려요. 롤링을 하면 바닥에서 이렇게 떠 있어요. 네, 잡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으면 롤링. 네, 롤링을 하면 이렇게 공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럼 친다. 받는다. 계속 떠요. 네, 안 뜨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상태에서 해서 여기를 죽여가지고 막 부드럽게 막 해서 이 틀로 딱딱 물어주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손바닥 가운데를 보세요. 다 울죠. 네, 다 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손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네, 되게 불편한 글러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4개를 쪼지 말라고 제가 제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간격은 얼마큼? 손톱 하나 이 정도 들어갈 만큼 간격 맞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쓰던 글러브 손가락 쪼고 싶으시면 쪼으세요. 대신에 끈 자르지 마시고요. 쪼아서 만약에 공이 튄다, 거의 튈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얼른 풀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절대 남의 글러브 좀 손대지 마세요. 나는 이런 식으로 썼다? 글쎄요, 그분이 과연 잘 썼는지 전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 되는 글러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얘기를 무언가 정설처럼, 그렇죠? 아, 나는 전에 감기 걸렸는데 저기 해장국을 먹었더니 감기가 났어.
아니면 난 저희 감기 걸렸을 때 까르보나라를 먹었더니 감기가 났어. 야, 너 감기 걸리면 까르보나라 먹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해장국 먹었는데 감기가 나니까 그걸 인과관계를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러면 이럴 것이다. 나의 케이스가 한두 케이스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끈을 쪼아서 문제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윌슨 글러브 A2000이 그렇게 손이 쪼아 나와요. 그래서 DIY가 힘든 거예요. 간격을 넓혀요. 심지어 아수장도 얘기하잖아요. 쭉쭉 손가락 4개 벌려서 간격 넓히라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A2K나 A2000이나 지금 되게 좁게 나와요. 당겨서 늘리기에도 유격이 한계가 있어요. 조금씩은 풀러서 늘려야 되는데 끈이 또 짧아. 예, 딜레마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생산 현장에서 그렇게 딱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해서 만들어라고 하면 끊기는 사람마다 다 틀려서 좀 이렇게 힘들긴 해요. 근데 글러브적으로 봤을 땐 좀 별로인 거죠, 그 부분은. 차라리 이 끈 길이라 좀 남겨놓으면 되는데 정말 유격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윌슨 같은 거 DIY 하실 때 꼭 바디 손가락 간격 좀 넓혀서 해주시는 거 말씀드렸고요. 물론 패턴이 바뀌어서 예전만큼 그렇게 넓어지진 않아요, 손가락이. 자, 그럼 이 글러브를 상담해 볼 거예요. 실장님, 이 글러브 좀 손봐주세요. 왔어요. 시합 때 쓰던 거예요. 잘 잡혀요. 딱 놓고 오각 만들어서 딱 잡으면 물려요. 다 물려요. 핸들링 이런 거 다 잡히고 잡혀요. 특히 이 친구는 보면 왜 끈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조금 쪼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아랫벽, 윗벽, 아랫벽, 윗벽 이쪽 부분 잘 잡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바닥에 힘이 없으니까 잡았을 때 살짝 오므리면 안 잡혀요. 그러니까 돼. 꽉 쥐면서 이렇게 배가 나오듯이 밑에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한 얘기가 이거예요. 잡아서 빼는 거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빼는 건 되게 잘해요. 네. 세간을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를 빨리 낑가서 딱 물어서 잡기에는 공이 잘 안 물려서 꽉 잡게 되니까 부드러운 걸로 봐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받았을 때 이 각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습관이 딱 세게 물었을 때, 특히 이쪽으로 왔을 때 꽉 물었을 때 엄지 아랫벽 윗벽으로 무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여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으로 잡다 보면 튀어. 포핸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롤링이 들어갔을 때 딱 해서 이 각이 있다면, 이렇게 각이 있다면 이 각에서 아랫벽 윗벽이 이렇게 물어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물릴 수 있는 글러브인데 지금도 이렇게 하면 이게 튀어요. 네, 여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윗벽이 낮아져 버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아랫벽으로 가버리면 이 윗벽은 뭐예요? 이 빵빵한 데로 돼야 되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벽을 만들어 볼게요. 억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물릴까? 네, 물리는데도 떠요. 제가 한 게 그거예요. 딱 쳤을 때 이런 데 들어서 딱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되게 불안정하게 물려있어요. 그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포핸드도 마찬가지. 이런 데 하면 튀어. 운이 좋아서 걸릴 수 있는데 그걸 거의 다 일로만 잡고 있는 거예요. 일로만. 글러브는 3분의 1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꽉 쥐지 않으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 보면 층이 생겼죠. 네. 그리고 바닥이 뭉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끈 간격, 끈도 많이 손상에 대해서 이쪽 웹 쪽도 많이 늘어났죠. 본인이 좀 땡기긴 했는데도 이쪽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는 잘 안 늘어났는데 이 정도 늘어났는데 네,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잡다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치고 나간 거예요. 계속. 근데 부드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만날 정도로 꽉 쥐죠. 그렇게 뺀 거예요. 그리고 또 치겠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빵! 빵! 절대 선수가 썼기 때문에 시합 때 썼기 딱 물려요. 잘.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물었을 때 여기가 튀어나와요. 그럼 이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윗벽 아랫벽의 얘기, 제가 말했던 막는 글러브의 얘기에서 나왔을 때 막는 글러브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논슬립이랑 약지골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겐다형에서 말씀드리고 안에 보강 들어가 있는 게 뭐야? 이게 단단하게 받쳐줘야지 물었을 때 이 아랫백에서 이런 식으로 물려서 딱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러브에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엄지 펠트의 역할, 이 아래 펠트의 역할에서 보면 엄지가 글러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랫벽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아랫벽에서 딱 잡아서 물렸을 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펠트 끝에 힌지 부분에 이 펠트가 윗벽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한 거예요. 나중에 미지에서 이 펠트 1단으로 된 요즘 이게 얇아지는 추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윗벽이 밑으로 갈 때는 아랫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윗벽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주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공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특히나 이 글러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다 튀어요. 엄지가 들어가 버리면 튀어버려요. 이렇게 물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벽이 좁아지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와이드인지 얘기랑 맞물리는 거예요. 너무 윗벽이랑 아랫벽 공간이 좁아지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될까요? 바닥 보정을 하면서 힘을 생기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다 컴파운드 바른다면 조금은 힘은 생기겠죠. 들러붙으니까 지금 잡으면 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자꾸 떼면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져요, 바닥이. 그래서 붙여서 힘을 주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각을 유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각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소위 말하는 오각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미일 삼국의 글러브 그 비교해가지고 평행의 이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막는 글러브가 되려면 일본 선수를 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거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사에 서서 이렇게 딱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각의 유지가 안 되면 안 돼요. 그걸 무렴부를 했던 저기 IP 셀렉트에서 하는 아쿠아핏을 했던 이 각이 무너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무렴부했다고. 절대 이 동작이 공 잡는 동작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잡는 동작이 공 잡는 동작이지, 오므리는 동작이 공 잡는 게 아닌데, 얘는 그 동작을 했을 때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자꾸 오므리게 돼. 이해 가죠? 여길 잡아도 오므리게 돼.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멈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도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여기가. 네. 이해 가시나요?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확률의 게임에서 실패하는 거죠. 엘리트 선수들이 오면 제가 글러브를 껴보면 그래요. 너 이런 데서 이게 에러가 좀 나오겠구만. 여기는 잘 잡네. 너 공 빼는 거 좋네. 이 친구도 그래요. 이렇게 잡는 애도 공 빼는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대시에가 치는 건 되게 잘 잡는데. 근데 대시에 치다가 약간 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좀 튀지? 예. 어디 걸려있긴 하지만 이런 데 맞고 놓치는 경우 있지? 네. 글러브를 보면 그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길이 잘못된 글러브로 제가 감히 이 업체는 잘못된 거다, 이 방식은 틀리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길들여지는 모양은 잘못된 모양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틀린 건 틀린 거라고. 그게 단순해요. 트레이닝 글러브로 제자리 받는다, 친다, 이 동작이 글러브를 껴서도 나와줘야 돼요.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틀을 유지하고 하면 잘 안 잡혀요. 그럼 잡아야 돼. 잡는데 어떻게 롤링이 들어가요? 잡는데 롤링이 들어가요? 안 돼요. 롤링을 넣어주면 덜그럭거리는 거예요. 그 강하고 스피인 걸림 타고 나오면 이런 데 걸쳐져서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데서. 분명히 포구면으로 때렸는데. 정답은 제가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스핀을 멈춰서 그냥 딱 멈춰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게 만든 글러브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카페에 질문 안 치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 계속해요. 개똥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글러브를 그럼 제가 길들이면 이게 이렇게 딱딱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더 쓰고 싶대. 이미 물러진 글러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로 잘 쓴 글러브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좀 어느 정도는 각을 잡아줄 수 있다 그랬지만, 이 친구한테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쓸 수 있게 당장 여기에 적응돼 있으니까 이 부분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정이랑 이 끈가리를 통해서, 끈은 이제 너무 늘어났으니까 더 이상 이 끈을 조절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반드시 얘기한 게 새 글러브 빨리 준비해 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절대 시간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어요. 이걸 더 쓰고 싶다?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쓸지 모르겠지만, 다만 다행인 건 이 친구는 핸들링이 좋은 친구거든요. 원래가. 꼬맹이 중학교 때부터 저한테 왔던 친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지만. 근데 핸들링도 안 되고 글러브질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이런 글러브 사가지고 좋다라고 하면서 너무 부드러운데 좀 이걸 보강하고 보정해서 딱딱하게 만들어, 절대 의미 없는 행동들이에요. 시간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어요. 하물며 중고로 사온 글러브를 그렇게 하겠다? 저는 회의적이죠. 그럴 때 저는 이제 보정 여부가 안에 내피 상태 컨디션을 보는 거예요. 얘는 경화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좀 부드럽고 이렇게 힘이 없는 글러브가 돼서 제가 조금 이렇게 바닥으로 살려드린 거지,
이걸 한다고 해서 얘가 한 시즌 더 쓴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다만 얘를 쓰는 동안에 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조금 더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글러브의 보정이라든가 뭐 그런 개념인 거지,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새거 길들인 것처럼 될 수 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글러브 힘이 없다라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였죠? 아까 하지 말라는 거 제가 해볼게요. 손가락끈을 쪼아. 이렇게. 왜? 부드러우니까 손가락끈을 쪼아. 진짜 이런 글러브 왔었어요. 글러브는 물러져 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쪼았어. 다 4개를 쪼아. 네. 그리고 나서 또 뭐 할까요? 네. 손가락을 딱 쪼았어. 이렇게 바싹. 그리고 뭐 하죠? 웹이 늘어나니까 웹끈도 쪼아야겠다. 웹끈도 이런데 막 쪼아. 이렇게. 네. 다 쪼아. 네. 여기는 별로 안 나오죠. 이만큼 나왔잖아요. 막 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껏 쪼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냐? 네, 쪼아볼게요. 글러브 밸런스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잡으면 빡빡해. 힘이 생긴 것 같아. 다 돌아요. 더 돌아. 이거 하던 이게 차라리 딱딱 잡히는 것도 잘 안 되고 더 좁아지고 이런 데 맞으면 다 튀는 거예요. 네. 여기는 딱딱했으니까 담기는 건 더 잘 담겨. 네. 담기는 건 꽉 물어줘. 근데 나머지 부분은 잡는 부분은 다 튕기기 시작해요. 특히 백핸드 쪽. 네. 이게 글러브를 딱딱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손가락 간격 맞추는 법 영상 보시고 항상 자연스러운 손 간격을 유지하라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 이 끈을 쪼고 당긴다 그래서 글러브의 본체 형태가 바뀌진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없던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글러브가 부드러운 만큼 간격이 조금 더 느슨해야 될 거고요. 끈도 이게 부드러운 끈이 들어가야 되고. 글러브가 좀 딱딱하면, 그래서 제가 끈 전체 교체 같은 경우는 이런 글러브 전체 교체해버리면 밸런스가 깨진다 그랬죠. 아무리 연화 작업을 해도 새 끈이 들어가 버리면 본체는 부드러운데 끈은 좀 더 단단하다? 그러면 이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끈 수리할 때도 좀 신경 써서 조심해서 그냥 끊어진 부분만 갈아 쓰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순간적으로 전체 끈을 다 갈고 이런 데를 다 이제 이렇게 다 쪼아버리면, 막 이렇게 쪼으면 단단하게 하니까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체 틀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끈 쪼우지 마시라는 영상 제가 올렸어요. 자, 제가 요즘에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잘 몰랐었는데 좋아요 많이 누르면 알고리즘에 많이 올라간대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알고리즘에 많이 뜬다니까 그냥 보지만 마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네, 구독은 당연히 하실 거라고 믿고. 이상 넘버7이었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롤링스 200번대 모델과 MP 계열의 모델에 대한 특징 설명드리고, 깊다 얕다, 거기 카탈로그 그 사이트에서 다 나와요. 깊은 거 얕은 거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